이제 수행평가와 지필평가가 마감이 잘 됐으면 학기말 성적 처리는 금방 하세요. 다만 학기말 성적 처리할 때 지금 계속 이슈가 되는 위탁 학생이라든지 전입 전출생과 같은 학적 변동생, 그다음에 점수가 없는 학생, 그다음에 교과에서 오입력해서 넘어온 뭐 비율 이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어요.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우리 학교의 결시생 인정점 부여, 이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학기말 성적 처리 시작할게요. 자, 우리가 지금 지필 수행 선행 작업부터 쭉 진행을 해서 이제 교과 선생님들이 지필 평가도 처리하셨고, 그 다음에 이제 학생 확인해서 수행 평가 점수도 다 확인하셨고 마감까지 했어요. 자, 수행 평가에서는 아까처럼 능력 단위로 편성된 과목들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고, 이제 위탁생들이 빠질 때 현장 실습생만큼은 학적에서 위탁 학생 현장 실습을 등록해야 현장 실습생 인정점 부여를 할 수 있다. 그 외가 아닌 나머지는 다 얘네들은 점수를 이제 가져오느냐 안 오느냐에 따라서 우리 학교에서 성적 처리해야 된다. 이제 이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적 처리 선행 작업인데요.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죠. 자, 선생님들 우리가 1차 지필평가를 받다 하더라도 1차 지필평가 성적 산출하시죠. 100%로. 자, 여기는 우리가 아까 지필 수행에서는 학기말 반영 동그라미였는데 얘는 학생부 미반영과 학기말밖에 없어요. 학생부 미반영은 뭐냐면 우리가 1차 지필 평가가 생활기록부 교과 세특에 나타나지 않죠. 교과 세특에는 학기말 점수가 찍히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학생부 미반영이고 1차 지필 평가. 가급적이면 요걸 쓴 거랑 띄어쓰기를 맞춰주는 게 우리가 알아보기가 쉽죠. 자, 그 다음에 등록. 다시 2차 지필평가도 성적 산출하시죠. 근데 간혹 그런 말씀 많이 하세요. 2차 지필 평가 끝나자마자 학기말 하는데 굳이 2차 지필 성적 산출을 해야 되느냐 하시는 게 맞습니다. 왜냐하면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의 학부모 서비스는 1차 지필 평가 올라가고요. 2차 지필 평가 공개하고 학기말 공개하죠. 그래서 이 성적 산출을 해야만 학부모 서비스에 반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성적 산출을 한다는 의미는 평균과 평균이랑 합산 점수를 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결시생, 그 수강생 수량 확인할 때 이 평가별로 있어야 확인이 쉽습니다. 자,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학기말이죠. 1학기니까 1학기말이라고 쓰겠습니다. 자, 이 1학기말 점수는 생활기록부의 교과 세특이 찍히기 때문에 성적 구분을 학기말로 놓고, 자, 소인수 과목 처리 구분입니다. 석차 등급과 점으로 표기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1학기말. 자, 석차 등급을 낸다는 얘기는 보통 교과는 성취도 A, B, C, D, E의 석차 등급 1에서 9등급이라 그랬죠. 그래서 학생 수가 많든 적든 1에서 9등급을 냅니다. 자, 1, 2, 3학년 여기는 하나만 등록하게 됐으니까 여기에 적용한 게 1, 2, 3학년에 다 적용돼요. 자, 근데 온라인 공동교육과정이라든지 중운영 강좌로 인해서 한 과목이라도 13명 이하라서 얘네는 석차 등급을 내기가 곤란하다. 그래서 뭐 실용경제라는 과목은 점으로 표기하겠다. 근데 학생 수가 14명이면 반드시 석차 등급이에요. 근데 13명 이하면 점으로 표기할 수 있다니까 점으로 표기하면 됩니다. 그래서 저장. 자, 그러면 우리 학교는 석차 등급으로 무조건 해야 되느냐, 13명 이하가 없어서 그건 아닙니다. 점으로 표기해 두면 13명 이하는 점으로 나오고 13명 초과되는 인원은 석차 등급으로 나옵니다. 근데 안타깝게 이게 디폴트가 점으로 표기면 고민을 덜 하는데 디폴트가 석차 등급이다 보니 조금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학교에 13명 이하 과목이 있는지 없는지 점으로 표기, 그러니까 석차 등급을 산출할 수 없는지 있는지 모르겠다. 그럼 점으로 표기하시는 게 안전합니다. 얘가 알아서 13명 이하면 점으로 찍어주고 14명부터는 1등급, 2등급, 3등급을 찍어줍니다. 그러면 우리 전문교과는 어떻게 해요? 전문교과는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인원수와 전혀 상관없고 점으로 표기될 일도 없습니다. 전혀 상관없습니다.
즉 보통 교과의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것에만 영향을 줍니다. 이 제목이 소인수 과목 처리 구분이잖아요. 자, 근데 우리가 지금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는 성적 산출을 안 했고요. 제 2차 지필평가만 산출을 할게요. 물론 마감은 1차 지필평가는 했지만 저는 산출을 안 해놨어요. 원래는 해서 여기가 다 동그라미가 돼야 되죠. 동그라미, 동그라미, 성적 산출 여부,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렇게 돼야 되는데 저는 일단은 이렇게 하고요. 만약에 진행되는 중간에 이게 진행이 되면 체크박스가 닫히거든요. 오타가 있는 걸 알았다 그러면 요 클릭해서 글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성적 처리가 진행되더라도. 네. 자, 그러면 저는 2차 지필을 샘플로 하고 학기말 처리 들어가겠습니다. 3학년에 2차 지필 평가. 2차 지필 평가에 지금 보면 2차 지필 평가에 마감된 것들이 있죠. 1차 마감된 거, 2차 지필 마감된 거. 자, 여기는 마감된 것들만 뜹니다. 마감되지 않은 수행평가나 지필평가는 안 뜹니다. 자, 그러면은 저 2차 지필평가를 합법과 작문에 대해서 할게요. 근데 보통 교과니까 하나를 해보겠습니다. 그 다음 빅데이터를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 1차죠? 2차죠. 2차니까 이거 빅데이터 저장. 자, 이때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2차 지필 평가니까 2차 지필 평가는 무조건 100점 만점으로 100% 들어가죠. 자, 그럼 이거 20을 내가 손으로 고쳐주느냐. 이게 반영비율 일괄 적용하면 2차 지필이기 때문에 100으로 바뀝니다. 1차도 이렇게 하셨을 거예요. 그렇죠? 왜냐하면 우리가 1차는 1차대로 100점 만점 100%로 보여주고 2차 지필 평가는 100점 만점 100%로 보여주잖아요. 다만 이제 이게 학기말로 바뀌면 학기말일 때는 1차 반영비율, 2차 반영비율, 수행평가 반영비율이 다 들어가야 되죠. 저는 2차에 대해서 100% 샘플만 보여주겠습니다. 자, 그럼 성적 산출 학생 관리인데 3학년에 이제 우리 2차가 끝나면 이런 작업들을 해야 되죠. 자, 대상자 가져오기. 자, 대상자를 가져오면 주의가 뜨죠. 이전에 저장됐던 성적이 있다면 삭제된다. 산출을 새로 하면 다 리셋된다. 원데이터가 나라는 게 아니라 산출된 평균과 뭐 그런 내용들이 사라진다는 얘기죠. 확인. 9명이 있습니다. 합법과 작문은. 합법과 작문은 일반계하고 기계과하고 기계과 두 반이 듣는 과목이었어요.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은 한 반만 듣는 과목이라 가져왔더니 5명이에요. 여기는 2반 학생들만 5명이 들어요. 자, 그럼 2차 지필 평가니까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는 영향을 주진 않습니다. 자, 영향을 주지 않으니까 일단 넘어가고요. 근데 미리 다 입력해 두는 게 좋죠. 왜냐하면 학기 말에 쓸 거니까. 얘는 입력해 둔 게 학기 말에 사용됩니다. 그래서 미리 등록을 할 게 있다. 학기 말 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자, 일반 결시와 모두 결시에 대해서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자, 일반 결시는 우리가 1차, 2차 두 번 보는 과목이 있어요. 두 번 보는 과목 중에 한 번만 빠질 경우는 응시한 학생의 응시분을 가져올 수 있으니까 인정점 부여가 쉽습니다. 그걸 일반 결시라 하고 모두 결시는 뭐냐면 한 번 보는 과목인데 그 한 번을 빠진 경우, 두 번 보는 과목인데 두 번 다 빠진 경우에는 애가 기준점이 없잖아요. 그때 어떻게 할 거냐. 이 두 가지를 세팅해 주는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일반 결시에서는 자, 기준고사 영역 점수냐, 평균 점수, 평균 점수 비율, 평균 점수 전입생 제외, 평균 점수 비율, 전입생 제외가 있는데 요 각각에 대한 그 계산식은 우리 나이스 매뉴얼에 상세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보통 경기도는 평균 점수 비율 전입생 제외를 많이 쓰고요. 그 다음에 기준고사 영역 점수도 간혹 써요. 근데 어떤 차이가 있냐면 그리고 평균 점수와 평균 점수 비율은 저희 경기도는 안 씁니다. 평균 점수와 평균 점수 비율은 경기도는 안 쓰고 기준고사 평균 점수 전입생 제외 평균 점수 비율인데 쉽게 얘기하면 평균 점수 비율은 난이도가 반영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난이도.
즉 예를 들면 1차 지필 평가에 결시한 학생이 있는데 2차 지필 평가는 100점 만점에 100점을 맞았어요. 근데 얘가 1차 지필 평가는 출석 인정 결석으로 공결이에요. 그러면 2차 지필이 100점이니까 100% 인정을 받으면 1차 지필 평가도 100점이 돼야 되겠죠. 근데 1차 지필과 2차 지필에는 난이도가 있어서 2차 지필에는 100점 맞은 애들이 많아요. 중간고사는 어려워서 100점 학생이 적어요. 그럼 그 비율만큼 점수가 떨어지는 게 어떻게 보면 타당하겠죠. 그래서 난이도가 반영되는 것이 평균 점수 비율이다 이거고, 평균 점수는 그냥 순수하게 그 평균을 그대로 다 반영하는 거죠. 난이도와 상관없이. 근데 전입생 제외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1차 지필 평가는 우리 학교 학생들 100명이 봤는데 1차 지필 끝나자마자 전학 온 학생이 자기네 학교에서 1차 지필 평가를 보고 우리 학교로 왔어요. 그럼 이 친구는 우리 학교 1차 지필 평가는 무관한데 이 친구의 1차 지필 평가가 우리 학교에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전입생 제외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은 전입생 제외의 비율을 쓰지만 우리 학교는 학업 성적 관리 기준에 기준고사 영역 점수, 원점수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어요. 계산하기 쉬우라고. 그럼 요거겠죠. 그러니까 어느 것인지는 우리 학교 학업 성적 관리 규정이 산출식이 어떻게 되어 있나를 보시고 요 각각이 의미하는 산출식과 일치하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 저는 많이 쓰는 요걸로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도 요걸로 규정에 들어가 있어요. 자, 그러면 공결은 100%, 병결은 80%입니다. 이거 임의로 바꾸면 안 돼요. 공결은 막 90% 주면 안 되고요. 공결은 100%, 병결은 80%입니다.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지침에 그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자, 상고는 뭐 그냥 쓰이진 않지만 뭐 상고나 공결이나 우리 학교 OMR 카드 마킹이 뭘로 되냐에 따라 틀린데, 이제 상고는 이제 상을 당한 친구들 있죠. 공결과 똑같이 100% 이렇게 쓰고요. 자, 미인정결인 경우에는 0점을 주는 학교도 있고 0점을 주면 그냥 0이고요. 최하점에 차하점을 부여하는 학교가 많죠. 그러면 차하점 부여라고 해놓고 이 차하점이 최하점에서 다 빼느냐 아니면 우리 최하점에서 과목별 선택형 최소 배점을 쓰느냐인데 저희 학교는 이걸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과목마다 최소 배점을 나이스가 알아서 잡아주지만 간혹 이제 이게 조금 계산이 어려우니까 무조건 마이너스 1로 빼는 학교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의미상으로는 이렇게 쓰죠. 그러니까 이 의미도 우리 학교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임의로 쓰는 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저희 학교는 차하점 부여고 이렇게 되어 있고요. 자, 기타결을 막 70으로 하는 경우가 있어요. 절대 아닙니다. 기타결도 80입니다. 기타결시로 처리하는 사항들도 경기도 학업성적관리 지침과 우리 학교 기준에 따라야지 임의로 결정하면 안 된다. 자, 그래서 저장하겠고요. 자, 모두결시. 자, 모두결시는 우리 학교가 평균 점수 비율이기 때문에 모두결시도 평균 점수 전입생 제외인데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로 많이 바뀌었죠. 올해 우리 경기도에서는 계속 학교 자체 인정점을 부여하라고 학업성적관리 지침을 연수할 때 2월 달에 이렇게 안내가 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저는 이따가 자동 점수를 보여줄 거라 일단 이걸로 하겠습니다.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는 수기 계산이니까 저희가 시간이 되면 여기까지 해보고 일단 이걸로 할게요. 나이스가 알아서 주도록. 자, 그러면 공결 100, 병결 80, 상고 100, 기타결 80 바꿀 게 없죠. 맞는지 보시고 저장. 저 바꿀 게 없으니까 됐고요. 자, 그 다음에 성적 산출 단위 관리인데 자, 우리 지금 2차 지필 평가 3학년에 대해서 하고 있어요. 아, 여기도 2차가 먼저 뜨면 좋은데 여기는 안 되네요. 전 두 과목만 낼 겁니다. 하나는 보통교과, 하나는 실무과목. 자, 여기에 학과별이 있고 학년별, 계열별, 사용자 정의별이 있는데 아까 질문 주신 선생님이 1학년에서 일반 학과, 그러니까 7차 일반이겠죠. 일반계 학과와 전문학과가 동일한 단위수로 한국사를 배운대요. 그럼 같은 학년이니까 학년별로 했으면 제일 쉬웠거든요. 근데 사용자 정의별을 이미 세팅해서 돌렸다면
한번 좀 확인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결과는 같이 나와요. 왜냐하면 사용자 정의를 하면 여기 그 과 친구들을 다 데려만 오면 결과는 같거든요. 자, 근데 이제 저희는 학과는 뭐냐? 저희가 기계과만 있지만 우리 학교에 기계과도 있고 전자과도 있다. 그럼 기계과 따로 전자과 따로 성적을 내는 거죠. 계열이라고 하면 저희는 상업계열, 여기는 이제 공업계열이니까 공업계열이면 전기, 전자, 기계가 다 같이 우리 학교가 3개과가 있는데 계열로 하면 공업계이기 때문에 얘네 성적을 다 같이 내요. 자, 그러면 학년별로 하면 1학년, 3학년이니까 싹 다 내요. 그래서 보통은 그냥 우리는 학과대로 낸다. 그럼 바꿀 필요 없고 우리가 화법과 작문이 기계과도 배우고 우리 학교가 종고인데 기계과도 배우고 일반계도 배운다. 학년별로 하는 게 맞죠. 저는 그냥 학과별로 할게요. 왜냐면 일반과는 지금 과목은 넣었지만 점수를 안 넣었으니까 에러가 날까봐 저는 그냥 학과별로 하겠고요. 빅데이터 분석도 학과별로 하겠습니다. 저장. 자, 이때도 바꾼 게 없는데 저장하는 순간에 이전에 산출된 성적은 삭제된대요. 저는 아직 산출한 게 없으니까 크게 의미는 없습니다. 네, 그래서 했고요. 그러면 이제 동점자 처리 규정도 지필에는 영향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이따 학기 말 절차를 좀 간소하기 위해서 미리 등록을 할게요. 근데 얘는 지금 학기 말 등록한 과목이 없으니까 동점자 처리 규정을 등록 못 하네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적 산출해야 되겠죠. 성적 처리에서 이제 과목별 성적 2차 얘기하고 있습니다. 3학년의 2차 지필 평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여기 이제 2과목만 나타나겠죠? 자, 누락자 보기. 자, 그러면 2차를 할 때는 결시한 애들, 결시 있구나. 확인만 하시면 되죠? 성적 산출합니다.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도 누락자가 있는지 보고, 여기도 공결생이 하나 있네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지필평가니까 있는 그대로 산출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성적 통지표에는 2과목만 나오겠죠? 성적 산출한 것만 성적 통지표에 뜹니다. 그래서 성적 산출을 하는 거죠. 자, 합법과 작문의 2차 지필평가 만점 받은 점수 있고요. 이 김일번 친구는 여기가 점수가 없네요. 결시를 해서 없을 겁니다. 이렇게 이제 성적 통지표가 나가겠죠. 그럼 2차 지필에 대해서 뭐 이제 이게 1차라면 우리 가정통신문도 쓰고 그 1차가 끝난 시점에 출석일수 반영해서 내보내죠. 뭐 5월까지 출결이라든지 뭐 4월까지 출결이 갈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지필평가 성적 산출은 끝났어요. 딱히 여기서는 할 건 없고 우리 지필평가에서 성적 산출이 끝났으니까 승인 요청해야죠. 성적 처리에서 성적 산출 마감 관리. 자, 2차 지필 평가에 대해서 승인 요청해야 되죠. 3학년. 네. 이렇게 해서 승인 요청. 자, 근데 학생 학부모 서비스 반영은 바로 마감이 되면 결제를 안 내도 반영할 수가 있어요. 일단 마감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2차 지필 평가를 학부모에 뭘로 보낼래? 기말로 보내는 거죠. 근데 반영해버리면 교장 선생님 결제도 안 났는데 대국민 서비스로 나가는 건 좀 위험하죠. 그래서 이것을 원래 승인 요청을 하고 밑에 없네요. 지금 뭔가가 오류가 있네요. 저는
우리가 성적 산출로 승인 요청하지 않죠. 여기서 마감하는 게 아니었는데. 원래는 지필평가에서 마감관리에서 하죠. 착각했습니다. 선생님 산출에서는 승인할 필요 없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승인 요청 해가지고 이렇게 체크를 해서 결제를 내야 되죠. 그래서 학교장 결제를 받아야 되는 게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 수행평가 세 가지, 그 다음에 학기말까지 네 가지입니다. 근데 얘가 승인 요청을 받아야 학기말을 내는 게 맞지만 실제로 승인을 안 해도 학기말 성적 처리는 할 수 있어요. 이제 그건 조금 위험하니까 지양하지만 저는 지금 테스트니까 그냥 승인 요청 안 하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학기말을 할 준비가 다 됐어요. 2차 마감했고요. 1차도 마감했어요. 자, 그랬더니 이 마감한 것은 이렇게 체크박스가 사라지죠. 사라지고 이제 학기말을 낼 준비를 하는 겁니다. 3학년만 돼 있다라는 것도 보이죠. 3학년만. 네. 그러면 이제 성적 산출 대상 학기말에 대해서 3학년 학기말에 대해서 진행하게 됩니다. 네, 이제 7월에 하시겠죠, 선생님들. 수행평가도 다 결제냈다면. 자, 그러면 아까도 여기 승인 여부와 상관없이 마감된 것들은 다 들어와요. 그래서 여기가 체크를 해보면 100이 되는지 보실 수 있죠. 자, 체크가 안 됐을 때는 합계가 0인 상태인데 우리가 학기말을 내기 위해서 선택하는 순간에 100으로 바뀝니다. 이게 100이 맞는지 보셔야 되죠. 지식재산 일반은 40이면 학기말 성적 못 내죠. 네, 여기도 40이면 못 냅니다. 자, 그리고 우리 빅데이터 분석은 예쁘게 100이 됐을 것 같은데, 네, 100이 됐죠. 자, 이 실무 과목에서 더 체크하셔야 되는 거는 수행평가 반영 비율이 100이냐도 보지만 능력 단위별 반영 비율도 100인지 보셔야 돼요. 에스터리스크의 합계가 100인가? 에스터리스크의 합계가 100인가? 능력 단위도 100, 이것도 100이어야 됩니다. 그럼 저희는 요걸 그냥 저장할 게 아니라 체크박스를 화법과 작문 요거 하고 빅데이터만 해보겠습니다. 자, 근데 그냥 저장하시면 안 되고요. 그냥 저장 한번 해볼게요. 자, 저장. 자, 근데 우리가 결시생이 있잖아요. 합법과 작문은 2번 보는데 1차에 빠진 친구도 있을 거고 2차에 빠진 친구 있을 거예요. 빅데이터는 지필을 한 번 보는데 이걸 빠진 친구도 있을 거예요. 그럼 빠진 친구들에 대해서 아까 일반 결시, 모두 결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을 했잖아요. 근데 이 점수가 영향을 받으려면 여기에 학기만 3학년입니다. 여기에 1차 빠진 것은 어떤 걸 참고할 거니? 라고 알려줘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아무것도 없다는 얘기는 1차 빠진 친구는 1차를 참고하고 2차 빠진 친구는 2차를 참고하는데 점수가 공란이잖아요. 문제가 생기겠죠.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자, 등록하실 때 잘 보십시오. 자, 얘네 나중에는 다 마감될 거니까 전체 하면 되는데 저는 지금 골라서 하느라고 조금 번거롭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00점이 됐는데 기준고사 영역 여기 있어요. 자, 1차 빠진 거는 뭘 보고 산출할 거니? 2차 지필을 보고 산출해야 되죠. 자, 2차인데 2차 빠진 애들은 뭘 보고 산출할 거니? 2차로 해줘야 됩니다. 이게 크로스 돼야 된다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매뉴얼에도 강조가 되어 있고 오늘 연수 자료도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즉 1차는 2차를 참고해야 되고 2차는 1차를 참고해서 결시생의 기준고사를 설정해 줘야 한다. 자, 그러면 빅데이터 분석은 한 번밖에 없는데 얘는 뭘로 할 거냐? 자기 자신으로 그냥 하면 됩니다. 안 하면 그냥 자기 자신이고 안전하게 이렇게 찍어도 됩니다. 얘는 참고할 게 없잖아요. 모두 결시에 해당하니까. 그래서 이게 2번 다 빠지면 이제 모두 결시로 넘어가게 되는 그 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선생님도 여기 보면 우리 빅데이터 분석의 합계가 100이 안 되네요.
선택 요구를 안 하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이제 큰일 나죠. 요거 능력 단위 각각 100, 100 저장. 네, 이렇게 해서 나온 거가 기준고사가 제대로 되어 있구나 한 번 더 보고 100이 맞는구나 한 번 더 보고 기준고사 한 번만 보니까 자기 자신으로 되어 있고 100 능력 단위이기 때문에 능력 단위도 100 왜냐하면 이 능력 단위는 자격증란에 다시 국가직무 능력 이수상황 관리에서 A, B, C, D, E라는 점수와 이수 시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됐으면 이제 성적 산출을 할 준비가 됐어요. 자, 학기말입니다. 헷갈리시지 마시고. 자, 학기말에 합법과 작문, 자, 대상자 가져오기. 자, 또 얘는 2개 반이 배우니까 여기 마우스 가져가면 이렇게 뜨죠. 자, 그 다음에 빅데이터 분석은 한 반만 배운다고 그랬죠? 대상자 가져오기. 네. 그래서 이렇게 눌렀을 때 여기서 이제 포함 여부를 판단하시는 거예요. 아까 질문에 전학을 와서 인정점은 나중에 얘기해야 되겠네요. 자, 위탁 학생, 자, 소년원 위탁 갔는데 학기말 성적을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친구는 이제 예를 들어서 이 나일이 현장 실습이 지금 현장 실습 위탁이니까 우리 학교에서 시험 봐야 되는 친구죠. 우리 학교에서 시험 보고 기관에서는 능력 단위만 가져오거나 그냥 참고 점수 정도만 가져와요. 그러다 보니 이제 포함이고 만약에 그 기관에서 성적까지 싹 다 준다 그럼 포함 안 함으로 하면 되죠. 근데 얘는 우리 학교 인정점 아까 부여 다 했으니까 포함 대상이 되는 거고요. 만약에 강일번 학생이 소년원에 들어간 친구다. 그럼 이 친구도 위탁이 뜰 거예요. 위탁이 기타로 뜹니다. 소년원 친구들은 기타로 등록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친구는 아마 기타로 뜨겠죠? 그럼 이 친구는 포함 안 함. 이렇게 해주시면 이제 대상자 수가 5명이 아니라 4명으로 바뀌겠죠. 근데 우리는 지금 포함할 거라 그렇고요. 전입천출생은 자동으로 여기에 포함 여부가 표시돼요. 표시되기 때문에 그대로 하면 되는데 날짜가 애매하게 걸치는 애들은 정말 맞는지 확인해 볼 필요는 있습니다. 특히 시험이 이루어지는 과정 중에 전출 전일이 발생했을 때는 꼭 한번 따져주셔야 돼요. 날짜별로. 네, 그렇게 해서 빅데이터까지 이제 됐고요. 자, 그럼 아까 결시생 인정점을 했기 때문에 변동사항은 없고요. 대신 맞는지 한 번만 더 봐주시고 이제 성적 산출 단위 관리예요. 이제 1학기 말입니다. 아이고, 3학년이죠. 이게 과목이 많아지면 정말 헷갈리실 것 같아요. 그렇죠? 자, 합법과 작문은 우리는 그냥 학과별로 낼 거고요. 빅데이터 분석도 학과별이니까 바꿀 건 없어요. 그냥 저장. 이것도 이상 있는지 보고 없으면 저장. 자, 그럼 이제 동점자 처리 규정이 뜨죠. 아까는 안 떴죠. 지금은 뜹니다. 학기말 성적 처리 준비가 다 됐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여기서 동점자 처리 규정했는데 여기가 아무것도 안 나타나는 경우 있어요. 지금 보면 빅데이터 안 나타나죠. 왜 그럴까요? 동점자 처리 규정은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에만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일반 선택, 즉 9등급으로 표시되는 과목들만 여기에 나타나요. 간혹 선생님들이 우리 동점자 처리 규정 등록해야 되는데 하나도 없어요. 그 얘기는 전문 교과만 배우거나 진로 선택이라서 석차 등급 과목이 없다라는 거죠. 그럼 안 나타나고요. 얘는 요거니까 조회해서 자, 방한순입니다. 미적용인 학교도 간혹 있지만 요즘은 다 있죠. 자, 우리 학교는 지필 수행 중에 우선이 있어요. 자, 지필이냐 수행이냐를 먼저 보고 지필고사가 우선하고 수행이 다음입니다. 그 다음에 더 동점자를 줄이기 위해서 지필고사 내에서도 2차를 먼저 주고 2차를 주고 그래도 안 걸러지면 보통 여기서 많이 끝내는데 어떤 학교는 수행평가까지도 다 줍니다. 수행평가까지 가면 되게 어렵죠. 왜냐면 어떤 영역, 이게 영역 비율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일일이 선생님들이 어떤 걸 우선하겠다라는 자료가 있어야만 할 수 있고요. 더 자세히 들어가는 학교는 배점까지 하죠. 그럼 1차 지필 평가는 우리는 없으니까 배점 정보가 없는 거고요. 저희는 그냥 보통 학교들이 많이 하는 여기까지 갈게요. 그럼 여기가 이제 2가 되죠.
방한 순위는 1, 2. 이 방한 안에서 방한 내 순위 1, 2 이렇게 저장이 돼요. 하는 겁니다. 자, 이것도 하면 학기말 성적이 이미 돼 있다면 다시 낸다는 얘기죠. 지금 보면 성적 산출 단위를 가져올 때, 동점자 처리 규정할 때 다시 하게 된다는 얘기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성취율이죠. 성취율은 모든 일반 과목, 전문 과목 다 성취율 내죠. 따라서 여기는 모든 과목이 들어오게 됩니다. 1학기 말에 두 과목 다 들어오죠. 자, 화법과 작문은 5단계 평가예요. 일반 선택이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진로 선택이라면 A, B, C 3단계로만 떴을 거예요. 따라서 선생님들 편제가 잘못되면 여기가 다 잘못되게 나온다 이 얘기입니다. 만약에 아까처럼 진로 선택인데 5단계로 떴다면 잘못 편제를 하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는 똑같이 다 5단계 평가니까 싹 다 5단계로 일괄 적용하겠습니다. 짠. 만약에 여기 진로 선택 과목이 있다면 진로 선택 과목은 여기 3단계로 떠서 3단계를 적용하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성취율까지 됐으면 이제 성적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자, 결시생 인정점 관리는 결시생이 있으면 여기서 인정점을 가져오게 됩니다. 아까 보면 결시한 아이들이 뜨죠. 이게 만약에 학교 자체 인정점이면 학교 자체 인정점을 다 수기로 쓰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저는 지금 시간을 줄이기 위해서 디폴트 평균 점수를 쓰는 겁니다. 근데 지금 경기도는 올해 다 학교 자체 인정점을 쓰라고 권장했기 때문에 아마 다 수기 입력하셔야 될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러면 결시생이 없어도 무조건 인정점 산출해야 되는데 우린 결시생이 있으니까 인정점 넣겠습니다. 만약에 수행평가도 결시를 등록했다면 여기 뜹니다. 근데 보통 수행평가는 결시생 없이 다 하도록 하니까 뜨죠. 지금 보면 뭐라고 뜨는 거 보셨죠? 빅데이터는 아까 결시생이 없네요. 한 명은 있었고 여기서 알려주니까 확인. 자, 그러면 정말 이 점수가 맞느냐? 정말 이 점수가 맞느냐는 어떻게 보셔야 될까요? 계산기 두들겨서 맞춰봐야 되고 교과서들이 보셔야 하지만 이 이름을 누르면 이름에 계산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계산식이 맞는지 보시는 게 중요해요. 그럼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했으면 이게 없겠죠. 그러니까 기준 점수가 제대로 학생의 점수가 맞는지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확인. 그리고 이제 선생님들이 결시에 대해서 확인하라는 차원에서 출력물 결제, 수기 결제, 저기 도장 찍고 하시죠. 이제 학교마다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결시생 인정점도 모든 책임은 교과 선생님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가 성적 처리 담당자 입장에서 크로스 체크하는 건 중요하니까 선생님들께서 꼭 한 번씩 얘네들이 내가 설정한 대로 들어가는지 봐야 되고요. 결시 사유 자체가 잘못된 건 걸러낼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미인정결인데 병결로 줬다거나 번결인데 공결로 줬다는 거는 여기서 알아낼 방법이 없어요. 그건 이제 담임 선생님이 확인해 줘야 되죠. 어떻게 해요? 일람표 뽑았을 때 결시 사유가 정말 맞는지, 그 학생의 서류 제대로 냈는지, 공문이 근거가 있는지 꼭 보셔야죠. 자, 그래서 인정점을 다 줬으면 과목별 성적 산출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학기 말에 대해서요. 자, 누락자 봤더니 이젠 누락자가 없죠. 왜냐하면 인정점 부여했으니까요. 자, 수행평가도 만약에 누락자가 있다면 여기서 뜰 거예요. 그럼 마감도 안 되고 성적 산출이 안 돼요. 자, 그래서 다 이상이 없기 때문에 성적 산출 준비합니다. 자, 마감 여부 아직 마감 안 됐고 산출이 가능해요. 학기 말이고 반영 비율 100% 맞는지 보셔야 되고 학적 변동자까지 해서 여기 짝대 인원이 맞는지 보시고 이상 없으면 산출함. 누락자가 존재한대요. 우리가 뭔가 빠뜨린 아이가 있나 봅니다. 수행평가에서 빠지진 않았을 것 같고 빅데이터로 보겠습니다. 여긴 없네요. 이렇게 없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얘네는 5명이에요. 왜냐하면 한 반만 배우는 과목이었거든요. 자, 근데 실무 과목은 다른 점이 밑에 능력 단위도 같이 보인다. 이 능력 단위까지 싹 다 동일한 비율로 산출합니다. 산출. 네. 자, 우리가 아까 안 된 합법과 작문이 뭐가 안 됐는지 봐야 되겠네요.
아, 제가 점수 없이 강제 마감한 것들이 있어서 그렇네요. 자, 그럼 일단은 됐다라고 생각하고 이따 시간이 남으면 돌려볼게요.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성적 통지표가 이렇게 나오겠죠. 과목별로. 이거. 통신문 이제 쓰고 나면 나중에 조회해서 조회를 볼게요. 통신문은 안 썼지만 어떤 식으로 보이는지. 자, 2차 지필 평가만 했을 때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2차 지필은 화법과 작문, 빅데이터 다 제대로 됐죠. 그리고 빅데이터 분석은 전문 교과라 석차 없고요. 학기 말은 아까 화법과 작문이 잘 안 됐으니까 자, 학기 말을 했을 때 이렇게 평가 점수, 비율 이게 맞는지 보고 점수가 제대로 나왔다면 합계와 원점수까지 나왔겠죠. 자, 성취도까지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실무 과목의 성적표,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표시되는지만 좀 할게요. 한 과목만 반영을 해볼 텐데 다 해서 이제 이상이 없으면 성적 처리해서 학기 말 이미 산출했기 때문에 마감이 뜨죠. 아까도 산출 가능이었고 산출함 눌렀는데 이제 마감 가능해요. 학생들 다 확인해서 이상 없으면 이제 마감 해야죠. 과목별로 하게 돼 있어서 굉장히 클릭을 많이 눌러야 되죠. 그리고 아까 화법과 작문은 결시생 인정점이 제대로 확인이 안 됐기 때문에 마감을 못 하고요. 자, 그러면 얘네가 이제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서 학기 말, 이거 1학기 말에 대해서 싹 다 못했기 때문에 마감을 못하네요. 마감관이. 얘네가 생활기록부에 반영할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지금 1학년이죠? 이거 진짜 헷갈립니다. 학년. 자, 빅데이터 분석은 됐지만 강제 마감 얘도 되나 볼게요. 안 되네요. 얘는 강제 마감 못하죠. 아까 지필이나 수행은 눌렀을 때 강제됐지만 얘는 못하고 얘는 이제 마감 해서 이제 얘네가 다 마감되면 승인 요청 학기 말 내겠죠. 근데 학년 전체가 마감된 게 아니기 때문에 못하고요. 생활기록부에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아마 반영이 안 될 것 같은데 자, 성적 같은 경우에는 여기 독과학습 발달하는 순간에 학기가 이렇게 뜹니다. 그래서 해당 학기의 자료를 반영하게 되는데 일단 개인별 반영할게요. 저희가 아까 나혜리 학생한테 인정점을 부여했죠. 지금 현장 실습. 들어오네요. 한 거 3학년에 보면 지금 빅데이터 분석 들어왔죠. 지금 빅데이터 분석만 마감했는데도 자료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점수인데 얘네가 그럼 자격증란에 어떻게 찍히느냐. 이거는 빅데이터 분석이라는 실무 과목에 대해서 지필 수행이 다 합쳐진 거고요. 이제 학생 생활에 자격증 및 인증에 가면 3학년 지금 보면 이렇게 이수시간 이건 시간표에 우리가 일일 출결을 해야 들어오는데 지금 시간표가 없기 때문에 이 정보는 못 가져오고 원점수와 성취도가 나옵니다. 자, 그럼 나일이 한번 볼게요. 나일이는 P라고 찍히죠. 아까 수행평가 영역 중에 이 친구가 현장 실습으로 인해서 인정점을 받는 순간에 그 과목은 이 원점수가 몇 점이 됐던 P라고 찍힙니다. 만약에 이 친구 점수가 인정점으로 100점이 돼도 여기는 P가 되죠. 여기는 B고요.
그래서 인정점 부여 학생들은 또 이제 성적 일람표로 볼게요. 성적에서 이제 이건 이런 게 실무 과목이 생활기록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고요. 성적에선 일람표를 볼게요. 자, 우리가 성적 조회를 이제 학기말로 한번 보겠습니다. 성적 일람표 조회 3학년. 자, 화법과 장문은 제대로 안 보일 가능성이 높아서 이렇게 보면 결시생 인정점을 부여했을 때 지필평가는 이렇게 가로로 나타나죠. 가로로 나타나고요. 수행평가를 한번 볼게요. 지금 얘네는 다 합쳐졌기 때문에 나래 학생은 인정점을 줬는데도 여기에서 이렇게 한번 볼게요. 능력 단위로도 한번 뽑아볼게요. 어떻게 보이는지. 자, 능력 단위에서는 인정점 부여한 것이 가로 안으로 들어가죠. 자, 인정점 부여한 것은 가로 안에 들어가고 여기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럼 학생 수도 얘는 이제 평균을 낼 때 나일이 점수는 빠진 채로 들어갔을 거예요. 그래서 실무 과목의 능력 단위가 의미하는 바가 생활기록부에 어떻게 찍히는지, 결시생의 인정점을 부여할 때 지필평가는 이제 뭐 그 설정한 값으로 가져오긴 하지만 실무 과목의 능력 단위 같은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영향을 주고 조금 의미가 다르다, 이런 것들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저희가 1차 그다음 지필평가 한번, 그다음에 수행평가에 대해서 전체 시뮬레이션 해드렸거든요. 이 화면이 작아서 선생님들이 잘 못 보셨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저희 나이스 매뉴얼에 다 상세하게 나와 있고요. 이 화면을 다시 PPT로 리뷰를 하고 좀 제가 혹시 빠뜨린 게 있으면 다시 또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학기말 성적 처리하는 부분에 대해서 다시 요약 정리를 해드릴게요. 아이고. 네, 여기입니다. 자, 이제 학기말 성적 처리할 때 이제 기준명 등록 있을 때 학기말이라는 게 의미하는 것과 지필평가의 학생부 반영 미반영이 의미하는 것. 성적 부분이 학기말인 산출 기준명은 한 학기에 한 개만 등록할 수 있다. 이게 생활기록부에 찍힌다. 자, 그리고 성적 산출이 마감되면 성적 산출 기준명을 수정 삭제할 수 없고 위탁 학생의 학기말 성적을 등록할 수 없어요. 그러면 아까 소년원이나 뭐 직업 위탁을 간 친구들의 학기말 성적을 받아온 시점이 우리 학교 마감하고 막 맞물려 있을 땐 되게 촉박하게 돌아가거든요. 우리 학교는 학기말로 등록된 거가 있는 상태에서 마감이 안 돼 있어야 등록할 수 있고요. 지금처럼 제가 마감을 해버리면 못 들어간다는 얘기, 점수를 입력할 수 없다는 거죠. 자, 아니면 또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 위탁 학생들의 점수가 너무 늦어지다 보니 우리 학교 학기말 성적 산출 시점보다 늦다. 근데 그 학생은 성적 산출 대상에서 제외되니까 우리 학교 학생들로 학기말 처리 끝난 다음에 다시 기결 취소하고 학기말 성적 넣어서 다시 마감하는 방법도 있지만 굳이 그렇게까지는 권장하지 않죠. 근데 직업 위탁 같은 경우는 그 차이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게도 하기도 합니다. 그 성적 처리 시점이 아주 촉박하게 돌아가서요. 네. 그래서 이 학기말 등록할 때 성적 산출 기준명에 1학기 말이라고 저는 아까 썼지만 성적 부분이 학기 말일 때 점으로 표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왜냐하면 우리 학교 학생 수가 몇 명이 됐던 석차 등급을 산출하는 과목은 얘가 알아서 해준다. 점으로 표기하는 것이 좋다. 특히 중문형 강좌가 있는 학교들 또는 공동교육까지 운영하는 학교들은 더더욱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성적 산출을 위한 지필고사와 시행평가 영역 등록, 이거는 뭐 다 아시니까 넘어갑시다. 제일 중요한 거, 자,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반영 비율의 합은 반드시 100이다. 반드시 100이고 선생님들이 제출하신 평가 계획하고도 일치해야 한다. 이 학기말 처리하면서 오류 사항을 발견하는 경우도 종종 있어요. 그렇죠? 그럼 정보 공시도 수정해야 되고 학생들에게 안내도 다시 해야 되고 조금 어렵잖아요. 그래서 1차 지필을 볼 때 100%가 맞는지 미리 보면 이런 오류를 줄일 수 있죠. 자, 그리고 결시생 인정전 산출을 위해서 기준고사 영역은 반드시 교차 설정해야 한다. 아까 화면 보여드렸습니다. 등록할 때
기준고사가 이렇게 크로스 돼야 된다. 여기에는 마감된 과목들만 뜬다. 수행평가도 그렇다. 그 얘기고요. 네. 그다음에 성적 산출을 위한 대상 학생 등록은 우리가 수강학생, 교육과정 담당자가 과목 편성과 더불어서 수강학생까지 편성하거든요. 근데 성적이 편성돼야만 OMR 카드 리딩에서 올릴 때 오류가 안 나고 그 학생들이 수강자로 잡히게 됩니다. 네. 그리고 만약에 이 학생들이 자, 아까 여기 산출 대상자 관리에서 끌어오면 이 학생들 클릭해서 인원 맞는지 보고 알아서 얘가 해주지만 그 시기가 맞물려서 애매하게 포함 여부가 확인이 필요한 아이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꼭 열어서 본다. 꼭 열어서. 네. 자, 그 다음에 현장 실습생으로 우리 학교에서 시험을 응시하고 성적을 산출하는 학생들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자, 성적 산출 대상자 가져오기에서 과목별 수강생 자료를 가져오는데, 자, 결시자 경우에 학기말은 포함해서 하는데, 소년원이요, 그쵸? 위탁 학생을 성적을 가져오면 포함 안 함으로 해야 되고, 성적을 가져오지 않으면 포함으로 해서, 우리 학교에서 시험지를 보내서 거기서 응시 여부, 그러니까 학생이 응시 여부 선택권을 주도록 해야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위탁학생 대안학교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다문화 대안학교. 그다음에 건강장애로 위탁하는 친구들은 우리 학교 와서 시험 봐야 되죠. 만약에 응시 못하면 변결 처리하는 거, 그 경기도 학업성적 지침 꼭 보셔서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네. 결시생 인정점 부여를 위한 환경 설정, 우리 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야지 임의로 세팅하면 안 된다. 전입생에 의해서 바뀌어서는 안 된다. 전입생 제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경기도는 요거 안 씁니다. 요 세 가지 중에 하나인데 많은 학교들이 난이도를 고려해서 마지막 걸 쓰고 난이도 우린 반영 안 한다. 평균 점수. 아니다. 우린 다 생각하기 싫고 학생이 본 원점수만 가지고 판단한다. 요건데 우리 학교 학업성적 관리 규정의 산출식이 뭔지를 꼭 보시고 그 나이스 매뉴얼의 산출식을 보고 같은 걸 찾으셔야 됩니다. 특히 이제 모두 결시인 경우 이제 요즘 우리는 지금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 계속 쓴다 그랬죠. 여기 모두 결시일 때는 경기도는 학교 자체 인정점을 쓰도록 올해 계속 안내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하시면 안 되고 우리 학교 규정에 반영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학교 자체 인정점을 줄여다 보니 평균이 되게 중요한 의미가 될 수 있거든요. 왜냐하면 수행평가 영역이 4개인데 어떤 평가는 참여하고 안 했는데 그걸 가지고 지필평가를 준다면 그 평균이 주는 의미가 굉장히 달라질 수 있거든요. 꼭 보셔야 되고 지금 우리가 마감을 했기 때문에 지필평가 과목관리 아까 없던 것이 이렇게 나올 거예요. 한번 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어디냐면 이제 여기죠. 지필평가에서 과목관리가 우리가 2차는 3학년 했으니까 나오죠. 아까는 없었는데 산출이 됐기 때문에 총점과 평균이 나온다라는 뜻입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성적 집계표 이제 분석이 끝나면 이렇게 가능하고 통계 조회 가능하고 자, 무학년제일 경우에 사용자 정의별을 사용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사용자 정의별. 이제 여기는 지금 학년별로 처리한 예시를 보여드리고 있고요. 자, 보통교과 동점자 처리 규정. 자, 이때 일반 선택은 9등급이지만 공동교육과정으로 체크하는 과목은 빠지게 됩니다. 이것도 교육과정 편지에서 아까 좀 한번 보여드릴 텐데요. 네, 그다음에 동점자 처리 규정 등록은 보통교과에 대해서만 뜨죠. 석차 등급을 내는 과목만 이 리스트가 나옵니다. 마감이 됐을 때. 자, 그다음에 성취율 등록은 모든 교과 다 해야 되죠. 5단계인 거는 ABCD, 3단계인 경우 ABC. 그다음에 결시생 인정점의 경우에 인정점 산출 없어도 해야 된다. 없어도 해야 된다라는 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실무 과목 같은 경우에
지필평가는 실무단에서 보이지만 수행평가는 이렇게 보이고 학기말은 지필수행이 다 리스트로 이렇게 들어옵니다. 아까 인정점 부여된 건 가로 안에 표시된다 그랬죠? 네, 그리고 과목별 성적 산출. 자, 산출 대상자 인원이 많은지 꼭 보셔야 된다. 학적 변동자 고려하시고. 자, 산출한 성적이 삭제되는 경우가 있어요. 학기말을 다 냈는데 제가 뭐 교육과정 편자가 잘못되면서 아까 5단계인지 3단계인지가 잘못됐다. 싹 다 리셋이 돼야 되죠. 그런 경우. 또는 내가 실수로 잘못 가져온 경우 뭔가 작업 중에 수정이 필요해서 다시 해야 하는 경우 이런 경우 요 5가지 경우를 수행하면 다 삭제가 됩니다. 자, 교양교과 이수 처리. 지금 저는 교양교과 등록을 안 했기 때문에 보여드리지 않았는데 예전에 교양교과를 이수 처리해야 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그냥 넘어가서 마감이 된 경우 되게 많았어요. 혹시 우리 학교에 교양 과목이 있을 경우 이제 나이스가 다 잡아줍니다. 교양 과목은 P로 하게 돼 있는데 이렇게 성적 처리에 교양교과 이수 관리에 보면 우리 편제가 교양으로 되어 있는 과목들은 여기에 P 여부를 확인하도록 P로 다 설정해서 저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 성적 학기말 성적이 됐으면 제1 책임은 교과 선생님이다. 철저히 대조한다. 그리고 개인정보 유의해서 학생 본인만 확인하도록 한다. 자, 성적 산출 마감 관리 전부 다 해서 이상이 없으면 마감하죠. 아까 승인 요청은 1차 집필 때 한 번, 2차 집필 때 한 번, 수행평가 한 번, 학기말 한 번, 총 4번의 결제가 있습니다. 자, 성적을 다 했는데 1차 집필에 오류가 있다는 걸 알았어요. 아까처럼 반영 비율을 잘못 세팅했다거나 아니면은 이제 중간에 입학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리가 검정고시 5월 달에 봐서 중간 입학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출석의 3분의 2 지점이 남았을 때. 그래서 1차 집필의 점수를 이제 공결로 등록해줘야 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어요. 지타결이나. 이제 그럴 경우에는 성적은 이상 없지만 중도 입학생으로 인해서 마감을 풀어야 할 경우에 기결 취소해서 푼다. 가끔 선생님들이 마감을 어떻게 푸는지 좀 어려워하시기도 하는데 상신을 했기 때문에 기결 취소해야만 풀 수 있다. 예를 성적 산출 마감에서는 승인 요청할 필요는 없지만 기본적으로 제대로 돼서 승인 요청해서 학부모 서비스에 반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얘기고요. 자, 이렇게 해서 한 거는 이제 성적 처리 담당자 입장에서 학기말 성적 처리하는 거고요. 이제 교과 선생님들은 이제 성적 처리가 다 됐으면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적어줘야 되잖아요. 모든 학생에 대해서 쓰는 게 부담이다 보니 이제 틈틈이 써주는 게 필요한데 틈틈이 쓸 때 유용한 기능이 이 관찰 내용 관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관찰 내용 관리는 어디 있냐면 교과 선생님들이 수행평가 통계 밑에 관찰 내용 관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관찰 내용 기록하면 내가 담당하는 과목에 대해서 날짜별로 일반적인 얘기 쓸 수 있고 수업 내용에 대해서 수행평가를 했다면 수행평가 등록을 했다면 수행평가 영역에 대해서 할 수도 있어요. 이런 식으로 자, 수업 내용에 대해서도 할 수 있지만 내가 평가한 내용에 대해서 할 수도 있어요. 평가 내용을 선택하면 수행평가 영역으로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 이렇게 풀다운 메뉴로 나타납니다. 그럼 그 학생들이 수업 활동을 잘 써줄 수 있죠. 딱히 어떤 영역을 쓰긴 곤란하다. 그냥 미선택으로 한 채를 쓰면 이게 쭉 누가 기록이 됐다가 이제 관철 내용 조회하면 학생별로 날짜별로 쭉 나와요. 그러다가 이제 학기 말에 교과 세부 능력 특기 사항은 이제 성적에서 쓰게 되죠. 이때 과목별 세부 능력 쓸 때 조회해서 관찰 내용 조회하면 내가 그동안 누가 기록한 것이 그 학생에 대해서 쫙 열립니다. 그럼 이 중에서 쓸만한 내용들을 체크하면 내가 체크한 순서대로 밑에 쭉 총평처럼 들어와요. 그럼 여기서 좀 부드럽게 문맥 바꿔주고 아니면 그냥 마침표 돼 있는 그대로 반영하면 이게 교과 세부 능력 특기사항으로 딱 들어갑니다. 굉장히 유용한 기능이죠. 그래서 이런 거를 활용 팁으로 교과 선생님들께 안내해 주면 교과 세특 쓸 때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네, 그 얘기고요.
과목별 세부 능력 특기사 모두 다 쓰는데 장기 결석생의 경우에는 써줄 내용이 없어요. 0시간이에요. 아까 NCS 과목인 경우 이수 시간이 들어오잖아요. 0시간 아이들은 써줄 내용이 없죠. 그러면 장기 결석으로 특이사항 없음. 위탁 학생이라면 위탁 학생으로 특이사항 없음. 이렇게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임의로 막 쓰시면 안 되고 정말 그 해당하는 내용대로 써주셔야 되죠. 자, 학점제를 적용받는 학교는 아까 최소 성취 수준 40% 미만 그런데 여기서 뭐 특별히 현재 할 건 없습니다. 나이스에서는. 자, 그리고 생활기록부와 연동돼서 영재 학급을 영재 교육을 수료하는 경우에는 이제 생기부의 어떤 공정성 차원에서 출력이 안 되게끔 해주는 이런 식별자를 넣는다. 이건 생활기록부 그 기재 요령에 나와 있는 내용이고요. 이제 중간에 편입한 친구들 이제 특기사항을 써줘야 할 경우에 참고해서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고요. 학기 중에 전입생 이제 요걸 조금 학기 말에 제일 많이 헷갈리세요. 우리가 전입이나 전출을 갈 때 교과 세트 무조건 다 써주죠. 4월에 가도 써주고 5월에 가도 써주죠. 그럼 전입교 입장에서 그렇게 써가지고 우리 학교에 전입 왔을 때 우리 학교는 A, B, C 과목을 배우는데 그 전입생은 A, B, B-를 배웠어요. 그럼 A, B는 이제 우리가 인정점 부여할 때 1차를 보고 왔으면 그 1차 점수를 우리가 활용할 것이고 1차를 안 보고 결시 상태로 왔다면 우리 2차에 대해서 결시생 인정점을 부여할 것이고 하면 되는데 B-는 없잖아요. 그럼 B-는 우리 학교에서 활용할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교과 세특은 삭제하시면 됩니다. 그거에 대한 설명이에요. 자, 그 다음에 개인별 세특을 쓰는 사항은 굉장히 드물죠. 개인별 세특을 쓰는 사항은 그 제한적입니다. 이 경우에 해당할 때만 개인 세특이고 그 외에는 과세특에 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전입 보면서 보충학습을 별도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 받은 친구들 외에는 거의 없고 일반계 고등학교 같으면 수업량 유연화로 자율교육활동, 학교 자율과정을 운영한 학교들은 이렇게 세특에 씁니다. 그다음에 과목별 독서 활동, 이제 그 교과와 관련된 독서를 한 경우에 써주고 이건 생활기록부와 관련된 거니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네. 이제 학생부 학기말 성적 및 세특 자료 반영인데요. 아까 제가 반영하는 거 보여드렸지만 세특은 또 세특에서 반영하게 되죠. 근데 우리가 학기말에는 일괄 반영하면 고민하지 않아도 돼요. 근데 2학기 때 1학기 자료가 수정된 것을 반영하려면 1학기로 돌리는 것이 아니라 아까 보여드렸던 성적 학기를 1학기, 2학기로 바꿔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제일 많이 헷갈려 하시는 게 이제 능력 단위 이수 시간이 불일치하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그럴 때는 담임 선생님이 이수 시간 재계산 눌러주셔야 하는데 그런 것들을 많이 헷갈려 하시고요.